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상기체라는 게 뭐냐, 그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생각을 해보면, 1. 상호간에 기체 상호간에 포텐셜이 없다. 자, 이제 기체 상호간에 포텐셜이 없다는 이야기는, 기체는 이렇게 질량 m이라는 m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나 뭐 여러 가지 기체들이 다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둘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 FG가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FG는 G의 R 제곱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두 개가 이제 m이 같으니까 이런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사실 이제 기체라는 거는 어떤 용기에 담겨 있으면 이 기체가 요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빠른 속도로 상호간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체라는 게 이게 끌어당기는 위치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 상호간에 포텐셜이 없다. 포텐셜이 조금 존재하긴 존재합니다만은 이 포텐셜을 완전히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보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포텐셜은 작기 때문에 이런 걸 무시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이 이 기체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이 안에 아주 많은 기체들이 있기 때문에 기체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충돌은 탄성 충돌입니다. 탄성 충돌이다. 그래서 운동량도 보존이 되고 에너지도 보존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충돌이라는 게 이제 요게 기체 상호간의 충돌 뿐만 아니고 벽과의 충돌도 해당이 된다. 여기 이제 벽하고 또 기체들이 충돌해서 튕겨 나오잖아요. 벽하고 충돌해서 튕겨 나오게 되면 요것도 지금 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이야기하면 원래는 포텐셜이 조금은 있긴 있는데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서 그건 무시해버리고 충돌도 탄성 충돌을 한다. 그래서 가장 이상기체에 가까운 기체가 뭐냐면 헬륨이다. 헬륨이 가장 이상기체에 가깝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방식을 써보면 PV 이꼴 nRT,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라는 게 뭐냐, P라는 게 여기에 기체의 압력, P라는 게 기체의 압력이고 V라는 게 기체의 체적, 그 다음에 T라는 게 기체의 온도, 여기서 이제 이거 쓰는 거는 이제 켈빈 온도를 써야 되겠죠. 반드시 켈빈 온도를 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N이라는 거는 기체의 몰수, 그 다음에 R이라는 게 요게 이상기체 상수다. 이상기체 상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요걸 방정식을 한번 따져보면 온도가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도 온도를 올려주면 압력이 올라간다. 온도를 올려주면 압력이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을 올려줘도 온도가 올라가겠죠. 압력을 올려줘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볼륨, 온도가 올려주면, 온도를 올려주면 볼륨도 올라가겠죠. 그렇게 비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하고 V를 살펴보면 이게 상수가 되니까 템퍼리처를 일정하게 놔두고 생각을 하면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최적은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PV 이꼴 nRT라는 이상기체 상수를 상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수라는 거는 요거 이제 두 가지로 표시가 되는데 8.31 3144 줄, 몰, K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R 값이 새로 한번 써보면 8.3144 줄, 몰, K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0.0821 요거는 어톰 ATM 기압이라는 뜻이 ATM하고 리트 몰 K 이렇게 되게 되면 0.0821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어느 거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상기체 상수라는 거는 이렇게 달라진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PV 이꼴 nRT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데, PV 이꼴 여기에 nR이 몰이 결정이 된다면 상수가 되죠. 그래서 써보면 PV 이꼴 T 이렇게 되면 여기에 nR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n이라는 게 몰수인데 이놈이 결정이 되게 되면 이게 상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하나 다시 쓸 수 있는 거는 T1, P1, V1 이꼴 T2, P2, V2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쓰게 되면 요게 1번하고 요 1, 2번 요 식을 굉장히 많이 써서 실질적으로 계산에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볼트만 상수다. 참. 물리학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상수들이 일직을 해보면 빛의 속도가 첫 번째 상수가 됩니다. 빛의 속도 C,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속도는 C로서 진공중에서 아주 일정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상수고, 첫 번째 중요한 상수고, 두 번째 상수라는 거는 플랭크 상수. H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랭크 상수 H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너지 중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가 바로 플랭크 상수, 에너지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플랭크 상수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이게 볼트만 상수라는 거죠. 그래서 KB 이렇게 볼트만 상수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상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넘버로 나눠준 것을 우리가 볼트만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넘버가 뭐냐 하면은 기체의 혹은 이거는 아보가드로 넘버라는 거는 기체뿐만 아니고 고체에도 해당이 돼요. 1몰 안에 들어있는 분자 혹은 원자의 수, 분자 혹은
원자의 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남바다. 그래서 H2 이렇게 되게 되면 H2의 1몰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철 같은 거, Fe 같은 거는 분자가 아니고 원자 상태로 이렇게 집합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Fe 같은 경우에는 원자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요 아보가드로 넘버가 뭐냐 하면은, 아보가드로 넘버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된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넘버는 1몰 안에는 이만큼 많은 수의 원자 혹은 분자가 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R 값을 나눠준 것을 우리가 KB, 볼츠만 상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KB라는 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한마디로 표시를 해보면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은 분자 혹은 원자 하나의 이상기체 상수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KB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거 뭐냐면 U 이퀄 Q 플러스 W,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를 연력학 제1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라는 게 뭐냐면 기체 에너지, 그 다음에 Q가 뭐냐면 출입한 한 열량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W라는 게 해준 일, 기체가 받거나 혹은 해준 일, 기체가 받거나 혹은 해준 일, 받거나 혹은 해준 일을 우리가 W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에너지는 보면, 기체의 에너지를 설명을 해보면, 기체의 에너지는 우리가 에너지라 이야기하면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이렇게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는데, 기체의 에너지는 보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없다고 했죠. 그래서 기체의 에너지는 순수하게 운동 에너지만 있다. 기체의 에너지는 순수한 운동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U라고 나중에 이제 이게 2분의 3 NR T, 이렇게 우리가 U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에너지는 온도에 가장 민감하다.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기체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서 U라는 것인 기체 에너지라는 것은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에너지는 운동성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기체의 에너지는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Q라고 이야기를 하면, Q라면 출입한 열량인데, 요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C라는 게 비열이다. 그러면 비열은 뭐냐? 온도 1도씨 온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몰량으로 표시했는데, 고체 같은 경우에는 Q 이퀄 M
C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델타 T. 델타 T. 이렇게. 요거는 이제 M을 쓰게 되면 1kg의 질량의 고체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1kg의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고체에서는 고체의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기체를 설명하는 데는 기체는 기체 1몰을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면 기체 1몰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이렇게 Q를 NC 델타 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기체의 비율에는 정합 비열, 그 다음에 정적 비열 이 두 가지로 구분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합 비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이라는 게 P 델타 V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체를 이제 놔두고 우리가 압력을 위해서 가하게 되면 외부 환경이 기체에다가 일을 하는 거 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체 자체가 팽창을 하게 되면 기체 자체가 일을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P 델타 V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워크이 왜 P 델타 V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F의 워크이라는 게 F의 Y축으로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눌러서 요걸 쭉 이렇게 델타 Y만큼 눌러주게 되면 기체가 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안에 기체가 들어있다. 안에 기체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델타 Y 눌러서 F에 요 힘의 F로 요만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F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걸 F를 보면 P라는 게 원래 압력이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얼마를 단위 면적당 힘을 얼마를 가해 줬느냐, 그게 우리가 힘을 얼마나 가해, 여기 이제 압력이라는 것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P 형식으로 바꿔주려고 하면 요게 A의 F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A의 델타 Y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분의 F가 P고, 그 다음에 A의 델타 Y가 이게 델타 V다. 그래서 워크는 P 델타 V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부호가 여기서 이제 Q 플러스 W에서 부호가 몹시 중요한데, 어떤 체결에 보면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W 이렇게 써놨다 이거죠. 그래서 부호가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부호는 기체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압력을, 외부에서 기체에다가 압력을 가해주면, 기체는 압축이 돼가지고, 기체가 일을 받은 거죠. 일을 받았다. 그때 경우에는 이 워크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기체가 지가 외부에서 이제 온도를 높여줘서 기체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기체 자체가 일을 한 거죠. 그때 경우에는 W가 마이너스 값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연력학 제1법칙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